멋진 대한민국의 가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무대를 볼 수 있었을까? 막 그래가지고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전 세계를 휩쓸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BTS나 방탄소년단 관련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LA에서 방탄소년단이 20만 관객 앞에서 정말 화려한 공연을 펼쳤잖아요. 저는 그 공연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밤새 계속 봤어요. 이거 핸드폰을 들고 막 빠져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다 보고 아까 다 봤잖아. 요거만 좀 더 보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이불을 제 머리 위에다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잠들어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팝송이라든가 힙합이라든가 그리고 뭐 팝댄스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 접한 그 서양 가수의 무대가 마이클 잭슨의 무대였거든요. 그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뒤로 가는 워크 춤 그리고 모자와 지팡이를 착 칼군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세상에 저런 춤이 있다고? 네. 그런 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던 제가 그걸 봤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가사는 제대로 들리진 않지만 그 사람의 그 화려한 퍼포먼스에 훅 빠져가지고 와 이러고 봤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전 세계인들이 그 퍼포먼스에 막 환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노래에 막 열광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가수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무대에는 못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이제 마이클 잭슨의 무대에 관련된 영상을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막 다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틀즈까지 막 가고 팝송도 듣고 힙합이라든가 뭐 팝댄스라든가 이런 걸 막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수들 방탄소년단이 LA에서 그 비틀즈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열었던 그러한 공연, 그보다 더한 공연을 연 거잖아요. 오죽하면은 마이클 잭슨 유족들과 비틀즈 멤버들이 우리나라 BTS에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와 멋있다고, 네, 엄지척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이클 잭슨의 2009년도 6월 25일에 이제 사고사로 더 이상은 그 사람의 무대를 볼 수 없다는 게 되게 슬펐거든요. 이제는 못 보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슬퍼서 그때 또 그 찰나에 빅뱅의 무대에 막 이렇게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무대, 네, 그런 무대를 보면서 이제 빅뱅한테 빠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슬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방탄소년단의 그런 칼군무에 딱 빠져가지고 엄청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이 초창기 그 2013년도에 데뷔했을 때부터 본 건 아니었어요. 15년도, 16년도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 쓰는 플랫폼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BTS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랬었는데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장 스토리,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중소기획사를 만나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그 자리까지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지 또 그러한 장벽들을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 그걸 보면은 감동 그 자체예요. 정말 아이돌 서사시라는 말을 쓸 때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2013년대 데뷔할 때는 7명의 멤버가 거의 18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 젊은 청년들이 지금의 그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무대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처음에 데뷔했던 무대는 이제 땜빵을 다른 가수가 펑크를 낸 무대를 땜빵 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서다 보니까 데뷔 무대가 그렇게 서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그런 BTS가 너무 자랑스럽고 멋지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나오는 그런 저력일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북한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자신의 일에 꿈과 목표를 향해서 그런 열정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여기 와서 너무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애착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여기 와서 그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정말 열정을 담아서 노력을 할 수 있구나.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그 무대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는 늘 감동받는 게 있는데, 정말 겸손함인 것 같아요. 가장 돋보이는 게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돋보이는 거는 겸손함. 너무 멋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어느 자리에 가서든 늘 겸손하게 있는 거. 그 겸손함이 더 돋보여가지고 BTS 무대는 정말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탄소년단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공감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 첫 번째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력뷰를 찍었던 쩔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불태워라 그다음에 영 포레버 뭐 이런 노래들 그다음에 이제 버터 그런 노래들이 그 가사를 들어보면은 공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탄소년단 하면 대부분 10대, 20대들이 공감하는 그런 노래들이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신들이 겪어온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그 7명의 멤버들이 작사, 작곡을 같이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 무대에다가 펼쳐놓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게 너무 저는 놀랍거든요. 정말 그 직설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털어놓고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노래로서 들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 그런 노래에 감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게 정말 방탄소년단은 세계의 무대에 서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그런 무대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LA 공연에서 강강수월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아미들이 20만 관객의 그 아미들이 팬들이 한글로 떼창을 하는데 사랑해 이런 말, 불태우라 이런 말 정말 문화의 파워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 하물며 뭐 어느 나라든 BTS 인도며 뭐며 다 들어가고 프랑스도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글을 쓰는 플랫폼에서 만난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죽하면 이 BTS에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네, 여기 한국 분인데 한국에서 사시다가 결혼해서 프랑스로 가신 분인데 낯설은 땅에 가서 살면서 외로움도 많이 겪고 그리고 힘든 시간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보냈던 그 힘든 시간과 제가 여기에서 보내는 그 힘든 시간하고 너무 오버랩되는 게 많아서 참 공감대가 많은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나 살고 있는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거를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방탄소년단의 그런 힘에 대해서 그 방탄소년단이 이끌고 있는 그러한 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직접 책에다가 옮기셨는데 프랑스에 침투한 BTS 문화혁명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저는 프랑스가 이렇게 도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네. 프랑스 에펠탑, 파리 막 이러면서 그러한 한상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꽤나 도도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프랑스까지도 뚫어버린 BTS. 네. 그 BTS 하나 때문에 특히 그 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작가님이 쓰신 글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극적인 팬층인 프랑스 아미가 아닌 평범한 프랑스 국민들이 그들을 얘기하고 노래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미국은 정복했어도 영국은 좀 통할 수 있어도 프랑스까지 이토록 빠르게 파장이 올 줄은 몰랐다. 동양이라고 하면 일본밖에 모르는 프랑스인들에게 동양의 좋은 것들이라고 하면 일본의 것을 떠올리는 프랑스인들에게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그 이방의 나라에서 날아온 BTS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프랑스라는 땅에 침투된 엄청난 문화 균열을 뜻했고 완벽한 문화이식을 의미했다.
그것도 콧대 높은 프랑스 현존하는 최고의 문화 대국으로 통하는 프랑스에서.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 책은 정말 작가님이 이 책 말고도 프랑스에서 겪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프랑스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한국 여성이 프랑스에 가서 결혼을 한 거.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분도 이제 그 프랑스의 새로운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자충우도를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제 이야기에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지금은 방탄소년단의 그분의 책이 정말 좋은 책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미 하면 이제 보라, 네, 보랏빛. 그거를 이제 형성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책도, 글도 잘 쓰셨지만, 그 방탄소년단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열풍을 불어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특히 프랑스에 관련된 이야기로 정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방탄소년단, 우리나라의 BTS.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BTS의 서사시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 BTS가 8년 동안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의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과연 북한에 살았다면은 내가 이런 방탄소년단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의 가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무대를 볼 수 있었을까? 막 그래가지고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특히 문화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독서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에 관련된 걸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던가, 이럴 때마다 울컥해요. 마치 그 무지함에서 벗어난 것을 제대로 확인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방탄소년단들의 그 가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대로 담아낸 가사들이기 때문에 더 공감 가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그러한 멋있는 무대를 제가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행운인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그 가수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울컥해요. 네.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저도 살아봤기 때문에 나 진짜 탈북 안 했으면은 이런 가수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프랑스에 사는 그 작가님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그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한 건지 그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문화적인 공감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저한테는, 진짜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엔돌핀 같은 거예요. 독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미술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우리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열광을 하면서 그런 무대를 볼 수 있다라는 건 대한민국에 가능한 거잖아요. 북한에선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인지 그런 걸 좀 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청각 장애인들도 그 가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안무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 청각 장애인들까지 배려해서 안무를 만든 그런 가수들은 아마 대한민국 가수, 방탄소년단의 최초가 아닐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소수의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그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